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 드리는 것조차 참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인사 기분 좋게 드릴 수 있어서 참 편안하네요. 오늘 시장, 양대 시장 모두 빨간 불빛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소식들 지금 증시가 반영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이 흐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카오만큼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농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시장이라고 해서 뭐 웃음 지을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시총이 13조 원가량 증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네카오는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안 될 때는, 다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내게 좀 더 빠져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으로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들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도 벌써 6만 전자가 깨진 지 오래고요. 어떻게 보면 동변상련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뭐 종목들 웬만해서는 다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웬만한 큰 폭락이 아니라 이건 진짜 평상시에 우리가 주가가 50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그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네이버가 시장, 제가 이제 개장 초부터 봤는데 네이버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자아냈죠. 다른 것들이 다 올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포시마크라는 미국의 C2C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시들이 쏟아졌습니다. 2조가 넘는 돈을 여기에 이제 인수금액으로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포시마크가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까지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몇 가지 시장은 이제 처음엔 당황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오는 시장의 분석은 과연 지금 상태에서 이 네이버의 사상 최대 빅딜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과연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무심, 그리고 2조가 넘는 돈을, 물론 이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이걸 순수하게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이 돈을 지금 쏟아부어서 이익을 얼마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확장성이 어디냐라는 그런 고민들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따라 내려가죠. 근데 카카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달 이제 10월이니까 28일 날 2020년에 해외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한 게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EB라는 것은 처음에는 채권으로 발행을 하고 자사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주고 돈을 이제 줄 것으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 자사주 교환 조건이 주가가 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9만 원짜리 자사주를 받느니 그냥 나 채권 이자 채권 발행금리는 제로거든요. 그냥 원금만 돌려줘라고 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1조가 넘기 때문에 3천억 정도 채권 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천억에 가까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해야죠. 이게 이제 또 블록딜에 대한 뭐 우려감, 어쨌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다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단 네이버발 악재가 터지면서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 또 악재가 있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두 종목들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굉장히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지금 개별적인 악재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반등하는 기미를 보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매크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성장성이 가시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을 둘러싼 이 환경의 개선과 성장성 개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반 투자자가 느끼기엔 좀 막연하거든요. 과연 어떤 시그널들을 저희가 좀 감지를 해야 두 기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이죠.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PC 화면에서 네이버 포탈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을 했었었고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카톡을 계속 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쓰고 있는 기업인데 왜 이 기업들이 주가가 못 오르느냐.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주가는 영원히 올라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영된 게 현주가입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현주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네이버 쓰고 있고 카카오 쓰고 있지만 그게 반영된 주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물론 그게 조금 더 많이 반영됐느냐 덜 반영됐느냐 차이는 있지만 반영됐다라는 주가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의구심은 그거죠. 과연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현재 모델은 알았어. 우리가 뭐 언제까지 쓸지 모르지만 일단 쓸 것도 알았어.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벌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답이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성장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주들이 과연 성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지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악재 해소가 돼야 돼요.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요. 인건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포시마크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카카오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돈 되는 것들은 다 분할 상장했어요. 다 잘라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버느냐? 솔직히 저도 이 증권가에 오래 있었고 이 카카오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누구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와 그룹주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카카오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보는 눈도 있잖아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주와 소통과의 문제, 이런 것들, 경영진과의 문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경영진이 주주들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도 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단순하게 네이버 카카오가 2020년, 21년 대중주인 건 사실이지만 2021년 이후에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흘러내리기만 한다라는 주가는 뭔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사실 저도 지금 이 두 기업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지경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주가에 좀 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줄어드는 이 영업이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그런 측면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에서는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의 당근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여전히 내림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많은 기업들 인수 합병을 해오면서 몸집을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포시마크는 네이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뭐 인수 합병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주가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포시마크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낯설었던 기업인데 이게 북미 지역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당근마켓의 표현을 하셨는데. 당근마켓은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거의 모든 제품을 활용을 하는데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패션 쪽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패션, 명품 이런 것들을 서로 소비자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당근마켓의 한 분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죠. 이게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카카오가 2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네이버가 2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건 없어요.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를 인수한 건 좋지만 네이버가 여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 두 번째는 플랫폼이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톡을 썼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가는 또 과정에 있죠. 여기에 또 당근마켓이라는 게 나오면서 쿠팡과 또 경쟁을 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경쟁하고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 패션 쪽에 집중돼 있고 또 다른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 우리가 이제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플랫폼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얹든지 간에 이 생태계를 다 장악할 거야라고 봤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새로운 게 오면 웹 하나만 그냥 깔면 됩니다. 거기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입자가 많고 구독자가 많은 게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밸류를 쳐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전환 비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A를 클릭하다 B로 클릭하는 데 있어서 전환 비용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귀찮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슬기 아나운서도 그렇죠. 뭐 새로운 것들이 뭐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나 클릭할 때 처음에 뭐 약간의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하고 하는 거 있어서 반나절이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플랫폼이 누리고 있는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른 상황 속인데 지금 일단 네이버가 이 소식을 전했던 이 포시마크 인수가 과연 기존의 네이버 사업들과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가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플랫폼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플랫폼들이 이동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들의 이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바로 이 페이스북, 지금은 현재 메타죠. 메타가 최초로 또 감원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기술주들, 굉장히 지금 성장주들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올해 남아있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국내외 이 IT 기업들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메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까? 제가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페이스북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메타로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메타 자체도 여러 가지 성과도 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커버그가 하고 있는 이러한 메타의 흐름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과 이쪽에 성장주들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애써 눈을 감고 얘네만일 거야 아닐 거야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방식을 다 따르고 있는 거죠. 결국 페이스북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메타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거, 그렇고 얘기하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쪽 섹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20년에 오버밸류를 줬고
지금은 생각보다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기술주나 성장주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주가에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여전히 좀 불안감, 또 미지수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술주를 둘러싸이는 이 환경들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들 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모처럼 기분 좋은 하루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 사이에 쉬는 동안에 이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 또 해외 증시까지도 모두 충격에 빠뜨렸던 영국의 부자 감세안, 이 철회 소식까지도 나왔고 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부진한 결과를 낸 게 이게 오히려 미국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힘들 거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높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48% 오른 22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2200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물량 담습니다. 외국인은 1,756억 원, 기관은 35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연이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던 IT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삼성전자 전 세계 최초로 1.4 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 시기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기술 초격차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증권가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역시 LG에너지솔루션도 4%대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42% 오른 6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2%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685선에서 장 출발했던 코스닥 장중 고점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690선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차이가 있다면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훨씬 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기관 현재 1,119억 원, 외국인은 572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빨간 불빛이 우세합니다. 지금 1위에서 5위권 종목 모두 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주 무거운 모습 보였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4%대 상승하면서 92,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카카오게임즈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끝나고 왔더니 시장이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마 10월 그 장은 연말까지는 환율장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 정점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주들의 이제 반등이 시작됐고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주말 그 우리 연휴 기간에 유럽 쪽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뭐 CS 그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의 어떤 크레딧 문제라든가 영국에서 이제 감세한 일부 철회하는 정도 전체 규모는 한 450억 파운드 규모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감세한 정도 그 최고 세율을 제한하는 것들 푸는 것들을 이제 그 부분들이 철회를 좀 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좀 약간 완화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국제 수익률이 좀 내려간다던가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것들이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금리 인상에 가장 좀 큰 피해를 봤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금요일과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마이크론이 빠지지 않고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도 이제 공조와 흐름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감사한 이슈가 나왔던 게 그게 좀 가장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키옵션까지 30% 감산을 같이 하면서 그날 또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국내 그 칩 메이커 업체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4년 만에 감산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 뉴스가 나왔고 오늘 또 그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삼성전자가 역대급 감산 조치를 할 거라는 좀 전망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 축소가 된다면은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될 것이고 또 재고가 많이 쌓인 것들이 문제인데 재고가 좀 더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다운 사이클이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히 코덱스 반도체에 들어가는 종목들까지 두루두루 매수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워낙 지금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이제 거의 저점 구간이 10년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10년선을 이탈한 사례는 금융위기 때랑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2019년 반도체 실적 완전히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이 완전히 꺾였을 때 그때 이탈하고는 다시 위로 올라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0개월 선이 거의 20년간 지켰던 선이거든요. 그리고 10년선은 정말 오게 되면 역사적인 그런 기회였는데 지난주에 10년선 찍고 80개월선 찍고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콜옵션과 풋에서도 지금 상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오늘 이제 개인들이 양시장 매도에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주식 선물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데 10월 13일이 이제 9월달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죠. 그날 이제 밤에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과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13일까지 지수 생각보다 꽤 끌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환율이 고점 찍고 조정을 지금 1,426원까지 빠졌거든요. 연휴 기간에 1,445원까지 찍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환율도 고점 찍고 빠르게 떨어져 주고 지수가 올라가는 외국인들의 그 상방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지금 생각보다 지수로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양시장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수급의 어떤 반도체 쪽의 수급 쏠림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타 업종과 두루두루 지금 매수세가 확산되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되돌림 정도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오늘까지는 일단 그렇게 보고 내일과 모레도 특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9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제 오랜만에 했고, 기관은 뭐 그 양시장 매수를 좀 하고 있죠. 기관도 좀 따라서 사는 모습이라서 수급은 오늘 긍정적인데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10월달 한번 중순까지 충분한 반등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올라주는 것만도 참 고마운데 계속해서 이 반등세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가 매수 측면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같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글로벌 칩 메이커 감산 이슈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이 당분간 이 축소 또 감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혹한기에 들어서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수급 균형의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주,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터넷주 계속해서 무거운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전망으로 인해서 간밤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정유주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 지금 모빌아이 상장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빌아이의 상장 추진 소식에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에서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 암 인수 기대감, 저희가 우리 주식시장 쉬고 있는 동안에 암 인수 기대감이 또 커졌죠. 이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주도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아기상어를 앞세워서 세계적인 콘텐츠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한 더 핑크퐁 컴퍼니도 이달 중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한다라는 이야기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가온칩스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메이커의 감산 이슈로 모처럼 지금 반도체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 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인터넷주도 지금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암 인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주도 역시나 이슈로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주들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로 삼성전자 뽑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지난주 연이어서 계속 52주 신저가 경신하더니 오늘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삼성전자 9억 원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눌리면 사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장, 특히 이제 환율 하락에 의한 지수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납법과대 쪽에 특히 이제 감산 이슈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칩메이커 업체들의 감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다운 사이클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재고 소진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재고 소진이 언제 빨리 소진이 되는지 이제 그 재고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찍고선 강하게 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른 업체 눈치 보지 않고 감산을 하겠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같이 감산을 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곧바로 키옥체에서도 30% 감산 얘기가 나왔죠. 일단 공식적이진 않지만 일단 역대급의 감산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축소뿐만 아니라 가동률까지도 조정을 해서 지금 장기 성장률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감산이라든가 캐펙스를 축소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가격 방어를 상당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디델5가 다소 좀 지연이 좀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 충분히 가격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좀 충분히 좀 실적도 빠르게 좀
회고를 하고 다운 사이클도 짧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ARM 같은 인수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뭐 전체 인수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분 투자를 할 정도로 지분 투자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기술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 2025년도에 2나노 그리고 2027년도에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는 TSMC보다 빠릅니다. 그 TSMC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그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사실 당장의 어떤 실적인 모멘텀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감산이라든가 이제 환율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환율이 1,450원 거의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고 이번 연휴 주말에 이제 빠르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그 강달러에 맞서서 지금 중국이든 유럽이든 뭐 호주, 우리나라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큰 하락보다도 추가적인 환율에 대한 그 조정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한번 지수 종목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에서 좀 더 한 5만 원쯤 밑으로 더 많이 빠지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삼성전자는 좀 포트 우선순을 잡아야 된다.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곡소리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때문이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여태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서 환율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지금 혼자서 침울한 모습입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금 현재도 거의 8%대 내림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는 과연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한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는 또 고의견 드리는데 고의견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낙폭과대 구간에 지금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제 GT은행에서 이제 그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목표가도 내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JP모건 같은 경우가 목표가가 22만 원이었고 크레딧 CS에서 30만 원 냈는데 이게 17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너무 낮죠. 그런데 이유가 이제 보통 메타라든가 뭐 텐센트 등등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밸류가 비싸다는 거고 메타가 이제 한 10.1배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9.7배, 텐센트가 16.8배이고 알파벳이 15.2배인데 지금 네이버가 이제 20.8배다. 그래서 너무 이걸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여지껏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보다 밸류에이션 낮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상이 나올 때도 네이버가 상당히 밸류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소 좀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일단 이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판 당근 마켓이라 불리는 포시 마크를 인수를 해서 대략 2조 원 정도 2조 3천억이 좀 넘게 좀 인수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제 이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거래량이 워낙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나올 것 같지만 일단은 모든 이제 보조 지표들이 낙폭 과대를 말하고 그리고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너무 심하게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 상당히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기술적인 반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오늘 시장에선 역시나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도체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온칩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가온칩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가온칩스도 고견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한 15% 이상 장중 거의 한 29%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 좀
것 같고 내일 뭐 갭상승이라든가 추가 상승 나오면 차익 관점에서 일단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ALM 인수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주가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의 드문 이제 그 팹리스 업체라고 봐야죠. 그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ARM을 고객사로 두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동사가 가지고 있어서 관련 테마주로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초기 IP 소싱부터 최종 이제 패키지 설계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신호 품질 확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솔루션을 다 디자인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국내에서는 거의 사실상 상장 기업 중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봐서 동사가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그런 매력으로 좀 밸류도 높게 좀 책정되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 보통 생산된 칩 같은 경우는 또 무결점 테스트하는 게 동사의 솔루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격경을 받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일본 지사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목적이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이 시장이 거의 다 이제 일본 업체들이 장악을 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그 동사가 가겠다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 일본 업체들이 다 TSMC에서 막혀가지고 반도체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요를 일본 고객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 설립하는 거라서 만약에 일본 지사 설립하고 일본 고객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 실적 성장 모멘텀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 차익 관점이고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자,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도 이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여전히 1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추격 매수하라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이렇게 모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움직일 이 주요 특징주 그에 따른 전략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58% 오른 221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내내 이 장중 고점 높여 나가는 모습인데요. 4거래일 만에 2200선 위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매수세 지금 장 마감 다가올수록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252억 원, 외국인은 1868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부진한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나란히 4%대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 우세한 모습이지만 네이버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네이버 미국판 당근마켓인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 소식 발표했지만 이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 의견 대폭 하향한 게 현재 급락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17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54% 상승한 69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입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690선도 넘어서서 6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1261억 원, 외국인은 630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 불빛 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코프로비엠 지난주 내내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만 원 선도 지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도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리노공업이 7%대 상승하면서 지금 시총 10위권 내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기분 좋은 모습 모처럼 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이제 풋옵션 쪽으로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저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옵션 만기 전에 한번 박살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이 재건하고 나서 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전날까지 우리나라 시장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가 전일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또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게 진짜 뭐 경기가 좋아져서 반등을 준 거는 아니고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그냥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반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겠죠. 자, 다음 주 일단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옵션 만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풋옵션을 샀거든요. 지금 풋옵션 수급을 보면 풋옵션을 보면 여기 풋옵션 지난주까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298억, 33억, 278억, 85억, 384억 이게 여기서 수익 났을 때 챙겼으면은 980%인가 거의 1000%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바보같이 정리를 안 했죠. 왜냐면 1000%에 만족하지 않고 한 5000%, 10,000% 먹으려다가 그래서 오늘 한 방에 떨어져 버리니까 원래 자리로 싹 다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옵션 가격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좀 유독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우리나라는 오랜만에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옵션 만기는 다음 주에 있으니까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반등을 준다 뭐 이런 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짧아도 뭐 2, 3일 뭐 길면 뭐 일주일 정도 반등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는 매매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반등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오늘은 주식을 사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반등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4%대 강세, 하이닉스도 장중에 4%대 강세, 거기다가 네피스부터 해서 뭐 하이비전 시스템,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거기다 지금 원전 테마는 원전 테마대로 강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강한 흐름을 오늘은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공략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뜬 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장중에서 계속 만만한 종목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었어요. IT 섹터에서도 뭐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못 올라간 애들로 찾다 보면 뭐 통신장 비주 같은 경우 올라간 것도 없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충분히 못 올라가는 쪽을 공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간 섹터를 돌려보다 보면은 아직 많이 안 움직인 종목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단기간 동안에서 반등을 준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반등을 이용을 해서 5%에서 10% 정도의 단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 말고요. 그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샀던 애들 중에서 못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략해가지고 5%든 10%든 먹고 팔고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딴 거 또 들어가고 또 먹고 팔고 해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5%씩 3번 먹으면 15%일 거고 10%씩 3번 먹으면 30%일 텐데 그게 어려우냐? 이게 장이 박살나거나 종목들이 다 박살날 때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오늘처럼 전 종목이 다 폭등을 하고 있고 벌써 뭐 IT 부품주들은 아침서부터 5%에서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후장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안 움직인 거 아무나 사도 먹는.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내일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는 거는 좋은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을 때에서 사람들은 또 욕심을 냅니다. 안 팔아요. 팔아야 됩니다. 지금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조만간에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경제 위기 얘기, 그 다음에 뭐 금융 위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이제 물가, 아니면 금리 인상, 뭐 그런 얘기죠. 이제 파운드화가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은 성공했지만 그 또 다시 뭐 떨어지면 또 그런 또 우려감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이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사라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주식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공략을 해줘야 돼요. 당분간은 매매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또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장 흐름들이 지금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죠. 하나마이크론. 자, 일단 많이 빠졌어요.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넵테스, SF 반도체 뭐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특히 IT 부품주들은 죄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일단 전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027년도까지 1.4나노에 대한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발표했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어제 열고 파운드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양산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일단 기대감이죠. 뭐 아직까지 뭐 이게 정말 된다 안 된다는 모르고 일단 얘네들이 계획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양산을 그때쯤 할 거다. 이건데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저 얘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이제 IT 얘기는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일 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과 ARM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논의를 뭐 좀 하겠다, 이제 전략적 제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RM이라든지 관련된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해서 두 가지 이슈가 믹스가 되면서 오늘 IT 섹터가 뭐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계속 경기 둔화 얘기는 계속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난 때문에 특히 올 겨울에서는 에너지 때문에 지금 뭐 물가도 폭등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유럽은 지금 재정 위기 내지는 금융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IT가 상당히 좀 강했다는 거. 이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는 보진 않고요. 뭐 적당히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좋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일단 에너지난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슈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좀 반등을 주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16만 원, 17만 원 계속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도 내일 조정받으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대주산업인데요.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막판에서는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서 3월 8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1960원에 이때 드렸던 거죠. 올해 드렸던 거예요. 올해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사료주들도 음식업종들과 함께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이니까 지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대두산업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5, 그다음 매수 포인트도 80.5. 내일도 매매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단타 타이밍은. 그리고 오늘 IT들 강했으니까 IT도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하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점수 좋게 받았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